다음 소식은요. 트로트 가수 영탁 씨가 오랜 시간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 억울함을 풀었다고 합니다.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에 한 잔에 그 느낌 그대로. 막걸리 한 잔 빠르게 막걸리 한 잔 이렇게. 박주희 변호사, 이거는 막걸리 분쟁이라고 언론에서 표현하던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네, 이 분쟁은 사실은 2020년으로 거슬러 20년. 올라갑니다. 그 막걸리 업체가 2020년 1월에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에 영탁 씨와 1년 동안 이 광고 모델 계약 기간을 체결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해당 이 막걸리 상표가 출원이 거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탁이라는 유명인의 이름을 쓰는 거를 상표에선 사용하는 게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해당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거절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탁 씨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허락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 광고 모델 계약을 재계약하는 부분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이 협상이 결국엔 결렬이 돼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막걸리 업체가 협상이 결렬이 되니까 외부에다가 어떤 식으로 발표를 했냐면 이 영탁 씨가 사용료를 매년 50억을 달라고 했고 3년 동안 총 150억 원이라는 모델을 과도하게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다가 이 영탁 씨를 비방하는 내용을 많이 알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탁 씨의 어머니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탁 씨의 이미지를 훼손하겠다 이런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탁 씨는 이 막걸리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요. 1심에서 이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항소를 해서 2심에서는 허위 사실은 아니고 뭐 사실은 있었지만 좀 과장된 표현이었다라고 해서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해서 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좀 감형이 됐습니다. 이 검찰과 그리고 피고인 모두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모두 기각을 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럼 박 교수님, 왜 애초에 이 업체는 영탁 씨를 모델로 기억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막걸리 한 잔이라는 트로트 곡을 아실 겁니다. 원래는 가수 강진 씨의 곡인데 5년 전에 한 방송국에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영탁 씨가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너무 큰 인기를 얻었어요. 그랬어요? 네. 근데 영탁 씨가 인기를 얻은 것은 뭐 당연하고 이 노래도 같이 인기가 있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다가 이 막걸리 업체가 영탁이라는 막걸리를 이제 출시하거든요. 그러면서 영탁 씨를 모델로 기용을 한 겁니다. 이때는 정말 인기가 있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렇게 긴 공방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민규 변호사, 이 사건 관련해서 2개의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박주희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크게 2가지의 소송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 상표권과 관련된 민사소송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이것에 대한 판결은 다 확정이 되었고요. 영탁이라는 이름의 막걸리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결정이 된 게 하나의 첫 번째 민사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형사 사건은 이제 어제 대법원에 선고가 났었고요. 이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으로 사회봉사 120시간에 확정이 이루어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들을 교묘하게 섞어서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그리고 영탁의 모친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마치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했기 때문에 죄질이 안 좋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하고 형사가 같이 진행이 됐군요. 그 결론이 나기까지 5년이 걸린 거면 이게 박주희 변호사, 이게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구나 연예인이란 직업이 사실상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탁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광고 모델 재계약이 협상이 결렬이 되니까 이 막걸리 업체 측에서는 외부에다가 이 영탁 씨가 1년에 50억, 그러니까 3년 동안 150억이라는 과도한 이 광고 모델 료를 요구를 했다, 일명 갑질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더구나 영탁 씨의 어머니가 뭐 돼지머리 고사를 뭐 주장했다라든지 아니면 영탁 씨의 팬클럽이 조직적으로 불매 운동을 해서 자신들의 매출액이 감소했다라든지 이런 허위 사실을 계속 퍼뜨렸기 때문에 영탁 씨 입장에서는 이미지 실추가 굉장히 이 피해를 입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사 소송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탁 씨의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한 거다 보니까 모친도 상당히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중간에서 뭐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탁 씨 어머님과 이 막걸리 업체와의 싸움이다. 이제 이런 소문도 많이 있었죠. 예. 거기다가 지금 밝혀진 것이 영탁의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아들의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도 했다라고 전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머님의 마음고생이 꽤 크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영탁 씨가 유독 한번 모든 뭐 아들이 어머니에게 뭐 그런 생각할 수 유독 엄마한테 좀 다른 감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은. 이게 팬들한테는 유명한 얘기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탁 씨 어머니께서 이제 무속인이신데 그 무속인이 되신 이유가 고등학교 때 이 영탁 씨가 집에 난간에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발목이 30조각으로 이렇게 부서졌답니다. 예. 근데 이게 너무 큰 수술이기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이 어머니께서 신을 보시기를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신을 모시지 않으면 아들이 이렇게 다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아들이 수술방에 들어간 사이에 이렇게 무속인을 찾아가서 내가 우리 아들 수술이 잘 되면 법당을 모시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수술이 잘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후로 무속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거 영탁 씨가 직접 밝힌 내용인 거죠? 뭐 예. 일단은 그 유튜브 채널에 그러네요. 신동엽 씨 그 채널에서 신동엽 씨가 넌지시 얘기를 했는데 영탁 씨가 아마 뭐 다른 곳에서 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모친뿐만 아니라 박주민 씨 아버지하고도 조금 관계가 특이해요. 네, 영탁 씨는 가수로 사랑받는 사람인데 또 아이러니하게 가수를 했다라는 이유로 아버지와 좀 사이가 멀어졌던 아, 적이 그래요?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군 생활을 하실 정도였고 또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까지 하실 정도로 집안이 좀 다소 보수적인 가정 환경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영탁 씨가 이 가수가 아니라 그냥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를 바라셨대요. 예. 그런데 영탁 씨가 가수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아버지가 반대를 하셔서 4년 동안 서로 보지 않고 지냈다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지금 영탁 씨는 너무나 이제 가수로 성공하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아버지가 영탁 씨를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신다라고 합니다.